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 뻔했던 저의 사연을 들려주고자 해요. 제 딴에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 다른 분들 사연을 읽어봤더니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연을 읽으면서 문득 위안을 받기도 했네요. 많은 사연자들처럼 저도 이번 기회에 속풀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장인어른보단 당연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 노력할게. 날 선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절대 네가 후회하는 일은 안 만들 거야. 나름대로 재고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란 작자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아빠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준 남편인데 제 입장에선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다렸던 남자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당연히 결혼에 꼴이 나왔죠. 부부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남편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결혼 생활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네, 바로 시모 때문인데요. 물론 현재는 시모는 식구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애미야, 언제까지 늙은 사람 팔자를 망칠 셈이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앞으로 쥐 죽은 듯 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라. 네가 마음을 풀어야 내가 사람들 볼 낯이 있지. 지금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걸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 사람 마음 아니에요? 왜 멋대로 용서를 해달라고 조르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사실 현재도 해결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얼마나 이어가야 할지 참 생각이 많은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갈등은 아마 이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결혼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복권이나 다름없었죠. 식 올리기 반개월 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됐고 친정엄마가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을 해줬어요. 친정엄마 돈이 80%고 제 돈이 20% 들어간 아파트였죠. 문제는 시모가 이 일로 친정의 돈이 꽤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이때부터 제 친정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해줄 돈이 있었으면 청약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집으로 해달라고 하지. 나중에 애 낳고 살려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좋지 않아? 사돈 내도 애 키워봐서 할 텐데 융통성이 없으시네.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남편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모한테 친정 비꼬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장모님이 이 정도로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지. 엄마는 무례하게 왜 희원이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희원아, 엄마 말엔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감사 인사는 꼭 할게. 고마워.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가 싸우지 않도록 제법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개소리엔 무시가 답이다 라는 말이요. 그렇지만 제 썩은 표정까진 숨기지 못했네요. 솔직히 무시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을 지키며 말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시모에 대한 너무 큰 기대였던 거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모는 그저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날이 갈수록 시모의 돈 욕심이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땐 신혼집에 입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역시나 무례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예, 오늘 내 친구들 한 10대 명 정도 니들 집으로 불렀거든? 새 아파트 입주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요? 어머님, 당일에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도 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은 무슨 일정? 며느리면 시댁일이 당연히 우선이어야지. 약속 있어도 취소하면 될 거 아니니. 나도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 부른 사람들을 도로 가라고 해. 어차피 니네 집 돈 많아서 회사 취미로 다녀도 상관없잖아. 참, 출장 뷔페 좀 불러라. 그리고 내가 고른 와인이 있거든. 사진 보내줄 테니 그걸로 준비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보자. 기가 차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부부 허락도 없이 자기 집인 것 마냥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왜 시모 지인들에게 접대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때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장부터 시모에게 밉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남들이 어렵다는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더랬죠. 그래서 결국 출장 뷔페를 알아보고 제 돈으로 예약했습니다. 어머님도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이 하고 싶을 거라며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집들이 시간이 되었고 등장한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안 준 곳이 없었죠. 솔직히 고작 집들이 하러 집에 오면서 뭐 그렇게 요란을 피우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하필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고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시모의 응석을 다 받아주어야 했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지? 내 친구들이 워낙 깐깐해서 대충 준비하면 다 눈치챈다고. 네가 내 며느리로 제격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라. 오늘 하는 거 봐서 점수 잘 주든가 말든가 할게. 그깟 점수 안 받으면 그만이었기에 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내 하면서 우선 맞춰줬어요. 그렇게 얼마 후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집안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명언을 직접 확인했지 뭐예요. 시모 지인들은 어쩜 하늘같이 다들 시모랑 비슷한 성격인지 모르겠더군요.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온갖 방문을 다 열어보는 건 기본이었고 침실까지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 누워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 이 가방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왔다는 그 가방 아니야? 어때? 나랑 잘 어울려? 집들이로 출장 뷔페까지 부린 며느리는 내 생전 처음 보잖아. 부럽다 부러워. 시모가 어지간히 생색을 내놨나 보더라고요. 시모 지인들이 시모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의 동경 어린 눈길을 잔뜩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는 뭘. 당연히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눈이 좀 높아? 어차피 이건 사돈네한테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부담 안 가지고 마음껏들 먹고 가. 시모는 마치 우리 집이 상위 1% 정도 되는 집안처럼 떠들어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모가 얼마나 과한 걸 요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과일을 들고서 시모 옆으로 가 앉았어요. 그들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죠. 네?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껌값은 아니죠. 저도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요.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는데 친정 재산이랑 저 아무 상관없어요. 출장 뷔페도 제 월급으로 부른 거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집들이 준비하느라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요. 어쩌죠? 출장 뷔페가 너무 비싸서 그날 따로 용돈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뭐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얘긴 나중에 따로 하자꾸나. 네네. 참, 근데 어머님, 요즘 과일은 또 왜 이렇게 비싸대요? 어머님이 좋고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는데 과일들이 죄다 금값이더라고요. 돈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래도 어머님 친구들한테 제 사비 몽땅 쏟아부었으니 오늘 이 자리가 생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과일 칼을 들고 시모를 향해 일부러 웃어 보였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시모는 친구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솟구치는 화를 참는 듯 하셨죠. 맛있게 먹던 시모 지인들마저 시모의 상태를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정도로 빨갛더라고요. 머지않아 지인들이 음식을 접시에 내려놓더니 친구들이 애써 싸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웃기도 했으나 시모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 좋아하고 사람들 시선에 저리 신경 쓰는 사람인데 저의 가시박힌 말에 감정이 안 상했을 리 없겠죠? 결국 지인들은 그 시간 이후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씩 급한 일이 있다고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와 시모의 본격적인 갈등이 고조가 되었어요. 시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저 혼자 음식을 치우려는데 내내 입 닫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상 위에 있는 음식을 전부 엎어버리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언성 높이며 삿대질을 했어요. 야,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랬니?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나를 꼽줘야 했어? 대충 넘기면 될 상황에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사람 피를 말려 피를. 어머님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버려놓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 왜 자꾸 저희 친정도로 돈이 많다고 멋대로 단정 지으세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님이랑 관련 없는 일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소리잖아. 내가 이런 소리까지 새파랗게 어린 네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사돈재산 자랑 좀 하면 어때서? 내가 너희 집을 뭐 가난하다 욕을 했어? 칭찬해 줘도 난리야. 설마 우리한테 돈 쓰려니까 아까워서 그러니? 네 말 맞다 나. 너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그런 식이면 우리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겠다. 아,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도움받을 생각이셨어요? 저희 집이 무슨 보험도 아니고. 어머님 사정 어려워지는데 왜 저희 친정을 끌어들이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 돈 받아서 어머님께 드릴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요. 혼자 김칫국 좀 그만 마시세요. 저 지금 확실하게 제 의사 전달하고 있어요. 저 어머님이랑 다투기 싫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시모는 본인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성질만 부리더니 곧 가방을 챙겨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엎어진 음식을 치우는 건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시모도 알아먹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의 사고는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물론 두 번째부터는 참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시모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집들이 후로 한 3개월은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좋았지만 묘하게 불안한 감이 계속 마음을 돌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이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시기였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외가 식구들끼리 작은 이모 병원비 얘기로 한창이었는데 저도 당연히 돕겠다고 했었죠. 작은 이모가 저 결혼한다고 명품 가방 선물에 남편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줬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해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면서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시모가 우리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폰 확인도 못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시모가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돈 뜯어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남의 아들 돈까지 뺏어가? 왜 우리 아들 주머니를 뒤져? 집 하나 해왔다고 유세했더니 지금? 그러려고 이 아파트 해온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주머니 털어갈 거면 이 아파트 당장 우리 아들 명의로 바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내 아들 돈을 되레 빼앗아 가는 거냐고. 일부러 말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니? 평소에는 똑 부러지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멍청해졌네.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목적이 너무도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작은 이모 병원비 보태준 것에 화가 났다기보단 이때다 싶어 집 명의를 탐내는 거였어요. 집 명의가 계속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거슬렸나 봐요. 이 와중에 이럴 일인가 싶어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꼬투리 하나 잡아서 명예 협박하려고 얼마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시모는 자기 속이 훤히 보이는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남편 지분도 어머님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제 주머니 털려오신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됐고 공동 명의로라도 해. 어디 집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만 달랑 올려놔? 집안 망신시킬 일 있나? 너 설마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안 바꾸는 거냐? 청약 하나 당첨됐다고 우리 아들을 기 다 죽여놓을 생각인 거야? 나중에 재산 나눠줄 일이 뭐가 있죠?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남편 명의로 바꾸면 저랑 남편 이혼시킬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하나 뜯어내고 보내야 해서 집 명의 바꿔달라고 땡깡 부리시는 거예요? 시모가 그 순간 표정이 어색해졌는데 아마 제 말에 전곡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혼자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더니 억지만 부리고 빠르게 돌아가 버리더군요.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 때쯤엔 맨날 말만 저래서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모는 결국 자기의 어둑한 그림자를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댁 식구들에게 본인의 실체가 탄로날 짓을 하고 만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5개월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찾아온 축복이니만큼 남편과 잘 키워보고자 다짐했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 더 잘하려고 애써줬죠. 근데 여기서 또 시모의 주둥이가 나불거렸다는 겁니다. 시모는 지극정성인 남편과 그 대접을 받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도 구시렁댔어요. 장전 난내 났어.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바깥일 하느라 힘든 남편을 수발들게 해. 누가 보면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알겠다. 자기 손주 될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을 왜 이렇게 비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시부가 워낙 점잖으시고 말수가 적어서 존재감도 적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오죽 듣기 불편했으면 시모한테 작작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모를 상대해줬습니다. 저도 분명 시모의 독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시모가 근처에 못 오도록 관리해줘서 우울증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 중일 때 또 한 번 사고가 터졌어요. 시모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남편이 저는 쉬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중대 발표가 있다며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시댁으로 향했었죠. 역시 황당한 말씀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몸도 축 처지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줬잖니? 앞으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맡아달라고 그러지 마라. 나 이제 바쁜 사람이다. 시모는 갱년기 핑계를 대며 자기가 황혼 육아를 할지도 모를 사태를 피해갔어요. 이런 말을 여기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를 저런 어른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우스운 소리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를 키워서 시부 돈까지 쓰게 만든 거죠. 뭐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도 시모가 집에만 있기보단 밖에서 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허락해줬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솔직히 시모에게 애를 맡길 생각도 없었는데 굳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시모가 너무 얄밉고 재수없었어요. 애 보는 일도 뼈 빠지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은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들은 자영업 도전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큰 마음 먹고 시작한다는데 시모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작 손주 보기 싫어서라는 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이쯤에서 신우의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외동은 아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신우도 신우 딸 아니랄까봐 신우 하는 짓과 아주 똑같거든요. 그런 신우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신우가 제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늘 명백했습니다. 부탁을 할 때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또 무슨 쓸데없는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나 미리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울케, 혹시 안 쓰는 통장 하나 있어? 있으면 나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네? 다짜고짜 통장을 빌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목돈이 조금 생겼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라서 걸리면 나 진짜 죽어. 그러니까 올케 통장에 잠깐만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진짜 며칠이면 돼, 응? 신우가 심호와 닮은 점들 중에 하나가 사치가 심하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도 아주버님 몰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숨길 곳을 찾으려고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통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게 별로 의미도 없는 신우한테 통장을 어떻게 줍니까? 제 남편한테도 통장을 줘본 적이 없는걸요.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신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올케만큼은 믿잖아, 응?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올케가 잘 맡아주면 내가 올케한테 지분 좀 떼줄게.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며칠을 귀찮게 할 걸 알아서 하는 수 없이 잘 안 쓰는 통장에 신우 돈 5천만 원을 받아서 넣어두게 되었어요. 갖고 있기 찝찝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날 신우가 문득 그 돈을 달라고 한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입금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잔액이 모자란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여러 번을 해도 같은 반응이 나오자 당황해서 통장을 들고 ATM 기기에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누가 신우 돈 5천만 원을 인출한 게 아니겠어요? 남의 돈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으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집까지 돌아오는데 머리가 새하얘져 어떤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신우는 답답했는지 우리 집으로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본 겁니다. 냅다 달려와서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뺏어가서 본인 눈으로 확인했어요. 곧 통장 잔액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신우가 통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뭐야?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어쨌어? 내 돈 5천만 원 어디로 빼돌렸냐고? 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돈 맡겼을 때부터 전 그 돈에 손도 댄 적 없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도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생각 좀 해보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이 미친년이 남의 돈 잃어버려놓고 뻔뻔하게 소리치네. 야, 장난해? 그럼 이 돈이 지금 제 발로 도망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야, 이 사기꾼아. 안 되겠다. 그냥 경찰서로 가. 경찰 앞에 가서도 그따구로 말할 수 있나 보자고. 이런다고 사라진 돈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네요. 신우랑 저는 각자 다른 기분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길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졸지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고 말았어요. 그때쯤에 제 전화가 울렸는데요. 신우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저를 자꾸 잡고 흔드는 신우를 밀치고서 신우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신우인 줄 알고 잠깐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우 전화를 바로 스피커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예, 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더라. 그 돈 내가 좀 썼다. 식당에 수리할 게 있어서 썼으니까 좋은 일에 썼다고 생각해라. 괜히 돈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안 해 만에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이니 안 아깝지?
시무가 그 상황에 전화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시무의 존재가 제게 희망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시무의 그 통화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시무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남의 돈 때문에 심장 철렁할 기분도 빨리 거둘 수 있었거든요. 대신 시무는 더 난리가 났죠. 범인이 제가 아니라는 당황스러움과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가 겸해졌을 거예요. 놀란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핸드폰에 대고 다급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5천만 원 엄마가 가져갔어? 엄마가 그 돈을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올케 통장에서 훔친 거야? 그 돈 올케 돈 아니란 말이야. 그거 내 돈이라고. 엄마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서 써. 당장 내놔. 내 돈 내놔. 통화를 하던 신우는 돈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급기야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는 조잘조잘 말도 많던 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신우의 이성도 같이 끊어졌죠. 신우가 당장 시댁으로 쫓아가라는 걸 제가 붙잡았더니 신우가 밀치더라고요. 손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 뒤를 급하게 따라갔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모녀 사이 싸움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시댁 아파트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가 마중해주더군요.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가 도둑이야? 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 이년이 엄마한테 감히 큰 소리를 내? 누구 돈이든 엄마가 남도 아니고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빨리 내 5천만 원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엄마하고 뭐고 없어? 안 봐도 시댁에서 난리가 난 소리였어요. 혹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죠. 시무는 신우를 피해서 소파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시무는 저를 보자마자 제 뒤로 달려왔습니다. 신우가 프라이팬을 들고 시무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있었어요. 시무가 저를 붙잡고 숨으니까 신우가 저한테까지 비키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졸지에 시무랑 신우가 저를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무나 맞으라는 듯 프라이팬을 휘둘렀어요.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 프라이팬이 바로 시무의 뺨을 강타한 겁니다. 시무의 비명이 찢기듯 퍼지면서 시무가 그대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이러다 사람 한 명 잡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시무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안 그러면 시무가 자빠진 시무한테 돌진해 몇 대 더 두들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진정되어 셋이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내 돈 어디다가 다 썼냐고. 엄마, 진짜 나랑 경찰서까지 가야 입을 열 거야? 나도 빌린 돈이라고. 나 진짜 그 돈 없으면 죽어. 엄마는 엄마 딸이 죽어야 돈 어디 썼는지 말할래? 아, 아니다. 경찰서 가면 네 아버지가 날 집에서 내쫓을 텐데. 너야말로 엄마가 아무것도 없이 네 아버지 손에 쫓겨나는 걸 원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돈 어디 썼는지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내가 어디 내 딸 돈인 줄 알았겠어? 넌 왜 네 통장에 남의 돈을 넣어놓고 난리야? 남 탓하지 말고 엄마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해. 자식 돈 도둑질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신우의 성화에 못 이긴 신우는 결국 저와 신우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보다는 신우한테 하는 사과였습니다. 신우가 신우 앞에 냅다 무릎 꿇고 신우 손을 잡으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윤지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며느리 제 돈인 줄 알고 친구들이랑 잠깐 술 먹는 데 썼어. 식당은 장사도 안 되지. 식당 접으면 늙어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도 내 나름 고충이 많아서 스트레스 좀 풀까 싶은 찰나에 얘 통장에 돈이 있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인 거 알지? 시무가 울랑말랑하는 얼굴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통장의 존재가 시무 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무가 지난날 남편에게 반찬을 가져왔다며
집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우리 집을 뒤져서 제 통장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조회를 해놨었기 때문에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아마 시모가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보자마자 훔치기로 마음먹은 듯 했죠. 근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날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모가 그 돈을 다 인출해서는 집들이 때 왔던 지인들과 도박을 하고 유흥하는 데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개처럼 논다고 쓴 걸 내가 이해해줘야 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도 우리 딸 돈인데 당연히 바로 돌려주고 싶지. 그런데 내 손에 없다고.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시모는 식당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놀기만 해서 적자였어요. 오히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한 푼이 아까운 사정이었죠. 그건 시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답답하고 분했던 시모는 시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도 많이 놀라셨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19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시부는 딸바보라서 시모를 참 아끼는 분이셨는데요. 시모가 병원에 있다는 말에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내 딸이 쓰러져? 어디 몸이 안 좋은 거래? 이 와중에 시모 하는 짓이 진짜 철부지 그 자체였는데요. 시부가 제게 상황을 묻는데 시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부 뒤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겁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모든 상황은 시모로부터 비롯되었고 시모를 언급하지 않고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시부에게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 제가 사실을 말하는 동안 시모가 사색이 되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별다른 방책도 없으신 분이 무작정 자기 탓만 피하려고 발악하는 게 참 어른답지 못해 보여서 웃겼네요. 아무튼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시부가 크게 분노하며 자기 뒤에 있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당신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어. 대체 언제까지 애들 발목 잡고 돈돈거릴 거야? 시부는 시모의 변명도 안 듣고 무작정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병실에 도착했는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다 설명했더니 남편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당신도 많이 억울했겠다. 내가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더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싶어. 내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소갈이 엄청나게 했거든? 솔직히 지금 진심으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 뭐?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잘할게. 다신 엄마가 당신 주변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이혼 생각은 하지 마. 당신처럼 마음 좋은 사람이 본인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어? 나 솔직히 이대로면 당신도 못 믿게 될까봐 겁나. 나만 믿어. 내가 따끔하게 엄마한테 말할게. 나한테 첫 번째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야.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가 내 가정에 손대는 거 나도 못 참아. 한 번만 기회 주라. 내가 다신 같은 일 없게 할게.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말할까? 오늘부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기다려봐. 말하고 올게. 남편이 어지간히 이혼하기 싫구나 라는 생각을 이날 처음 했습니다. 수도분한 사람이라서 자기 부모를 배척하는 일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나가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시부나 시모였겠죠. 아무튼 다행히 시부가 시모 대신 신우에게 5천만 원을 갚아줘서 아주버님과 시모 관계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도박과 유흥을 즐기고 다니면서 식당이 망한 걸 알게 된 시부는 바로 식당을 팔아버렸어요. 시모가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며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단단히 말했대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내인 저라고. 자기 결혼 생활에 더는 참견하지 말고 시부 말처럼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또 식구들 앞에 떳떳할 때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연을 끊어버렸다네요. 그리고 신우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명품 가방을 다 팔았더라고요. 허튼 곳에 썼던 그 돈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면서 적금으로 다 때려 넣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신우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올케,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몇 살 더 먹은 언니로서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 그동안 민망해서 말 못했는데 올케한테 배운 거 많아. 올케만 괜찮다면 우리 계속 만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신우의 사죄를 그날 저는 받아주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 커리어 망치면서 이혼하기 싫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들 심호를 내치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식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던 고민을 잠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제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아,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사태를 알리지 않았어요. 이미 작은 이모 일로 골머리 쓰고 계시는데 알려서 스트레스를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에서 이런 두 분의 실수가 일어난다면 그땐 모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저는 고민 없이 이혼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뒤로 시모 소식은 근근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가 준 100만 원으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작은 방을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시모도 알아서 그런지 그저 시켜주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상가 건물을 돌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 설거지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집안일 더럽게 못하는 시모가 이번 기회에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는 셈이 될 것 같아 나름 본인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시모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웃기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모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라는 시모의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아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해줄 때 그걸 고맙게 여기고 베풀었다면 저런 꼴은 면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잡한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이 있곤 하는데요. 그마저도 또 시모 때문이네요. 시모가 가끔 제 회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거든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싹싹 비는지 모릅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나마. 너희 생활에 신경도 안 쓰마. 제발, 제발 내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다오.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솔직히만 하면 됐잖아. 네, 아직도 그놈의 주둥이가 제 탓을 하는 것 보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셔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셔야겠어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뉘우치고 깨달았는지도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바빠진 저를 대신해서 작은 이모 병원에 혼자 가서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들까지 손수 데리고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오는데 그런 수고스러운 마음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시부가 연락이 와서 시댁에 갔더니 집에 시모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서 있기만 했는데 시부가 시모를 집에 들이기로 했대요. 내가 이 사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대신 조건을 달았어.
너희가 맞벌이로 열심히 사니까 손주는 이 사람이 봐줄 거고, 주말에도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라고 드린 거니 알아서들 해라. 아유, 염려가 있겠어요? 내가 애 보는 건 기가 막히잖아. 아가, 걱정하지 말고 준석이는 내가 볼 테니 너희는 편하게, 응?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지? 시모는 제품에 안긴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희더러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시부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그랬거든요. 시모에게 시모 돈 대신 갚아준 5천만 원을 전부 갚으려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육아해야 할 거라고요. 시모는 그저 알겠다고 고맙다고만 했죠. 다행히 시모가 아들 손주 바보라서 저희 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주고 계세요. 올 여름에는 남편과 일주일간 시간을 맞춰서 여름 휴가로 하와이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시모가 봐주실 테니까요. 저는 남편과 지금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요.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그때의 감정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혼의 감정이 들었다면 사실 긴장해야 할 신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당분간은 이혼 생각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